예, 8월 말 들어서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이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투자 전략 짜야 될지 그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정보팀의 이영곤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또 여기서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적당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50pp 했어야 됐다라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도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연준이 뚜렷한 스탠스를 우리가 못 읽다 보면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긴 하고 좀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예, 그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지만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라는 점, 시장에서 결과를 놓고 좀 우려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일부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인하, 장단기의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확산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들보다는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비전통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장기채 금리가 좀 기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여타 국가에 비해서 좋은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나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주식시장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바로 주식시장의 고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차가 있고요.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고 과잉 투자 버블 현상이 나타나는지 현재로서는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크레딧 리스크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어떤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바로 침체가 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투자 심리나 현상들을 봤을 때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 그래도 한마디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돗자리 깔아야 그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결국은 파월 의장이 한마디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시장 기대치가 좀 많이 앞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달 FOMC 금리 인하가 그 만장일치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었던 이제 중간 정책 조정,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라는 표현 자체가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사실 의미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 금리 인하를 충분히 시사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발언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할 수 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 자체는 양호합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소비도 상당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FOMC에 비해서 미중 무역 분쟁 크게 진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규모로 관세 부과하는 부분들도 규모를 좀 줄였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그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코멘트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거의 시장이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등 떠밀면서 뭐라도 얘기해 하는 것 같은데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떻게 연설을 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제 내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 주말 사이에는 뉴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도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계속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좀 안 나오다 보니 중국도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 카드를 이제 꺼내 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린 이런 부양책을 내놨고 좀 여기에 대한 증시 영향력 진짜로 좀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화정책,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 공격적으로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중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17일 날 대출 금리 결정 메커니즘을 변경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금리 벤치마크 변경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발생을 시켰고요. 독일도 재정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7조 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부양책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독일, 중국 주요 국가들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 침체로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자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동성 공급이 결국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다시 이끌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부양책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또 나올지도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8월에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인데 이거 만나는 전문가들마다 다 한마디씩 듣고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질문도 똑같이 드립니다. 국내 증시가 워낙 많이 빠져서 오히려 좀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되묻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당초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충격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뭐 매수를 기대하기까지는 어려울 수가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주식 비중 목표치가 12.8%인데 그게 전기 대비는 0.31%포인트 정도 감소한 수치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 시장 계속 하락하면서 오히려 그 목표치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미 그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일부 외국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뭐 시장을 심각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좀 종목별로 좀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별로는 리밸런싱에서 조금씩 영향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할 때 오히려 좀 싸게 매수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비중도 한 11%대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막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것 같다. 팀장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비슷한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그렇다면 그때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만약에 빠진다면 살만하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큰 종목부터 살 테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그때를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봐도 되겠습니까? 예, IT 업종에 대해서 우려감과 기대감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업황이 결국 4분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해가 계속 감익이 되고 계속 어려웠었던 한 해라면은 연말을 기점으로 내년부터 좋아질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려볼 때 결국 이번에 3분기, 4분기가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표주들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같이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한번 그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수급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도 잠깐 바라보도록 할 텐데 하나하나 좀 쪼개서 얘기를 해보죠. 바이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의 모멘텀이 지금은 리스크로 돼버렸습니다. 임상 3상이 최대 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도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의 신용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일부 또 외국인의 공격적인 또 매도도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주가 하락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있었던 기대감이 조금 더 막연했었다라는 부분들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좀 찾아갔다라고 이제 봐야 될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주들 이제 반등이 어제 이제 조금 반등이 있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반등 기대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십니다. 다만 바이오주들이 과거와 같이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내거나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정말 옥석 가리기
정말 그 성장성이 있고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정하게 현금 수입이 이제 창출되고 있는 그런 이익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이런 업체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쇼커버링 물량으로 인한 좀 반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개인이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살펴봤는데 반대로 좀 좋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IT 부품이거든요. 뭐 국산화 이슈도 있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뭐 소재든 부품이든 뭐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IT 부품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 IT 업종 아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와 IT 업종 사실 많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IT 부품과 바이오는 조금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익은 많이 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IT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퍼 5배, 6배, 7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다시 재평가받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IT 업종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같이 살아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 계속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한 이제 국산화 관련해서 결국 IT 쪽으로 다시 소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은 퍼 8배 미만의 상당히 그 우량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PER 8배 미만의 IT 부품 소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면서 좀 옥석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요즘 시장 보면 순환매라고까지 하긴 좀 그런데 연속성은 어쨌거나 계속 떨어지고 뭐 환율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좀 변동성도 하루 안에서도 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좀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예, 주가를 따라가기보다는 사실 이제 하락할 때 매수를 하고 이제 올라갈 때 좀 주식 비중을 줄이는 이런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워낙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시세 연속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조정받는 시점에서 우량주를 사고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을 비중을 줄이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이제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낙폭과대로 인해서 배당 매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군들 최근 시점에서 금리 인하 시점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들 계속 이익이 나오고 있는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30초밖에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옛날에 배당주가 지금은 또 새로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의 고배당주가 아닌 경우들도 많아서 혹시 뭐 생각나는 업종군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이익도 같이 겸비가 돼야 네.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최근 이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같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통신업종의 뭐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고배당 종목군들이 향후 성장성까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업종과 연계된 또 배당주에 대한 매력들 그리고 성장주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투자 전략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종목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